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불법 채권 추심 방지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알아보고 그 한계점 및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사금융 피해 방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부업을 이용할 때 꼭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불법 채권 추심 방지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대출들이 막혀서 신용 경색에 빠질 우려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당첨되면 뭐하나 돈을 못 빌리는데 중도금 대출 불가 실화냐? 전세 대출에 중도금 대출까지 막혔다. 무주택자 고통만 가중. 이런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의 기사들을 참고하면 정말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받기가 힘든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금융을 받게 되면 사금융업자들이 저지르는 불법 채권 추심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해당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원칙적으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조항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채권 추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추심 전담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 교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 소재 파악 등등의 추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조 신용정보업의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채권 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 추심업을 하여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50조 벌칙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해당 벌칙 조항이 불법 채권 추심을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금융시장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은 공견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못하는 고객을 폭행하고 협박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엄청난 고리의 이자 및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 불법 고금리 대출 등등 사금융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 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맞춤 대출을 통해서 본인의 소득 및 신용 수준에 맞는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메뉴 중에서 4개 맞는 서민금융지원의 4개 맞는 제도 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웹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건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래 조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금 용도는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이고 신용등급은 1에서 5등급, 연소득은 3천만원 초과해서 3,500만원 이하, 그리고 기타 조건은 대학 및 청소년, 이렇게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선택을 하시고 맨 밑에 금융지원 제도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안정자금, 긴급자금, 등급은 1에서 5등급, 연소득은 3천만원 초과해서 3,500만원 이하, 마지막으로 기타 조건은 대학생, 청년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금융지원제도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럼 위의 조회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금융지원제도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개인 회생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학생 햇살론, 그리고 새망홀씨, 새희망 힐링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조건, 연소득, 신용등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금융 지원 제도 중에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아래와 같은 상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이용 방법 문의를 통해서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정확한 사항을 다시 파악해서 자기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햇살론, 뉴스, 서민금융진흥원 되어 있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이라고 되어 있고 지원 대상은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이나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은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대출금리가 무당금리, 대출금리 플러스 보증료율이 3.6%에서 4.5%, 그리고 대출 한도가 1,200만원, 동일인에게 1회 부여되는 한도로 1,200만원 대출받은 후 금액을 다 갚아도 다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용 방법의 정확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국번 없이 1397번이나 해당 담당 부서는 포용금융실 서민고령자 포용팀, 이렇게 전화번호 국번 없이 8408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출업체를 이용하실 때 반드시 아래 메뉴인 금융회사 조회, 그리고 등록대부 업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등록대부 업체인지에 대해서 조회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가 있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이나 그리고 사업 내용, 지역 선택 이래서 검색을 클릭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해당 대부업체가 나오게 됩니다. 등록된 올바른 대부업체겠죠. 추가적으로 대부업체 금리 비교 서비스도 활용하시면 이자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피해도 예방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회사 조회에 대부업체 금리 비교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신용대출 상품 금리 비교가 나오게 되고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골든 캐피탈 대부, 맥스젠 파이낸스 대부, 미드코프 등등 대출 금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아래 보시면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시스템 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접속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부자 되세요, 필요하세요, 준비하세요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도 있고요. 개인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중금리 신용대출 등등이 있네요. 그리고 그 페이지 안에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라고 해서 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클릭해 보시면 해당 주택가격, 대출금액, 대출기간, LTV 등등 주택 종류는 아파트, 금리방식 변동금리, 상환방식 원리금 분할 상환 이렇게 해서 조회할 수 있고 금융권역, 지형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금융상품 검색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검색 결과로서 경남은행, 한국시티은행, 주식회사 K뱅크 등등 상품명도 나오게 되고요. 금리 방식, 상환 방식, 금리들, 그리고 담당 부서님 연락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상칭하면서 예금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와 같은 정보는 절대로 노출하시거나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셋, 대부업을 이용할 때 꼭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시기 편하시도록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9번은 대출받기 전 유의사항,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피해 신고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선 대출받기 전 유의사항은 서민금융 1332 서비스를 활용한다. 하나, 내게 맞는 제도 메뉴에서 본인의 조건으로 상품을 검색한다. 둘, 등록대부 업체인지 꼭 확인한다. 셋, 대부업체 금리 비율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최대한 줄인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은 총 3가지인데요. 하나, 스팸 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둘,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 셋, 불법 채권 추심은 통화 녹취, 방문 사실 촬영, 이유 증언을 통해서 꼭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할 것.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 1332나 여신금융협회 아니면 한국대부금융협회로 피해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불법 채권 추심 방지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알아보고 그 한계점 및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사금융 피해 방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셋, 대부업을 이용할 때 꼭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